2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폭풍 전야, 진정. XRP가 마침내 0.4달러 이상으로 폭발할까요?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 가격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짜져가면서 지지와 저항, 그곳에서 이동평균선, 패턴과 투자의 심리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죠. 큰 흐름, 단기적인 대중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할 뿐이라는 거죠. 자, 보면 0.4달러가 한 이 가격대 되거든요. 여기 저항대가 많이 몰려있고 이동평균선의 저항대가 많이 몰려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디어가 언급하는 거고요. 예전에 차트를 많이 모니터 5개 갖고 분석을 했었다.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차트 분석은 참고만 한다. 자, 이게 월봉이에요. 저는 월봉, 주봉, 일봉 다 한 번씩 볼게요. 먼저 월봉을 보면 XRP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한 번 급등이 나오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쵸?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한 번 급등이 나오면. 근데 이때는 올라가다가 소송으로 눌러놨죠. 누른 거라고요. 자, 그래서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안 좋게 나오면 방향이 흔들리겠지만 또는 좋게 나오면 바로 가겠지만 중요한 건 안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방향성과 명확성이 나오면 시차를 두고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이 고속열차에 이 위로 올라가는 우주선에 탑승할 수가 있겠죠. 급등할 때 달려들면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미리 매집을 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즉 4년에서 그 이상 매집을 했던, 짧게는 2년, 1년, 3년 매집을 했던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리플의 XRP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작습니다. 전세계 스위프트 155조 달러, 그리고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가 넘어가죠. 자, 이것만 현재 포함시키더라도 XRP의 시가총액은 응애하고 작은 수준이에요. 어차피 가격을 많이 펌핑 시켜야 이 부분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20경원이에요. 자, 그리고 노스트레에 잠자고 있는 돈만 1경원이 넘어갑니다. 9,999조 플러스 1조가 1경이에요. 이거 곱하기 20이 20경원입니다. XRP의 시가총액은 초라하다. 이것 또한 CBDC와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이전에 파트너십과 디지털 혈관은 다 인프라가 공급되어 있었죠. CBDC 하나만 갖고도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죠. 2025년도면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강제시키네 하는 시그널이 모두가 확인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가격은 이미 미친 듯한 우주선이 폭발되어서 아무나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XRP 레저가 디지털 인쇄기이다. CBDC를 만들어낼 수 있는 XRP 사설 원장. 그쵸? 자, 그리고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그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와 NFT, XLS20와 은행들에게 새로운 젖줄. 자, 그리고 AMM, 자동화 마켓 데이터, DEX를 포함해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디지털 물질로, 자, 종이가 보이는 종이 앞에서 파일, 자, 파일이죠?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하는 이 녹음 파일도 여기 보게 되면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가치를 부여를 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NFT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블록체인이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투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빡빡 기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말고 가격이 빡빡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거나 빡빡 기고 있을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리또 속이라는 말이 언급되었을 때 조금 더 속아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어느 기준점이 되면 미친 듯이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주식시장과 전세계 주식시장, 전세계 채권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비하면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가격을 끌어올려야 결국 대체가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정부는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조달된 세금으로 정부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실물경제 파일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결국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우직하게 그냥 걸어가세요. 1% 안에 들어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죠? 걸어가다 보면 어느 기준점인가 미친 듯이 갈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 다음 문명의 중심이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크 인베이스먼트의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 21만 3,519주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왜 이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지부진할 때마다 이 주식을 모아갈까요? 왜 모아갈까요? 가치가 커질 거란 걸 얘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백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득권은 아니지만 문명의 거대 흐름에서 이 코인베이스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낼 수밖에 없다. 코인베이스의 주인장은 DCG이죠. 자,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미국계 1위의 거래소입니다. 중국계 1위의 거래소는 바이낸스이죠. 자, 각가지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을 해나가고요. 결국 주식과 코인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모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가격들에서 블록체인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명의 중심지는 코인입니다. 에너지의 파동을 일로 보낸다는 걸 이 사람은 통찰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인들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될 때 뭐가 사용되죠? XRP가 사용됩니다. XRP가 가장 첫 번째로 거액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거는 XRP 한 개로 그들이 제도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상호 운영성,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바로 XRP랬죠. CBDC 사설 원장을 통한 XRP에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리플X의 개발자가 리플레처 크로스체인 브릿지 표준 제안. 자,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X 개발자 마유카 바달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깃허브에 리플레처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표준 제안이 공개됐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브릿지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사이드 체인을 만들거나 IOU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현재 X커런트, IOU 이 부분이 사용되고 있죠. X커런트, X래피드 그리고 X비아 통폐합이 되었죠. 중요한 건 X커런트는 결국 ODL, X래피드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스템, 결국 ODL이 웹 3.0 가치와 함께 자금이 같이, 물질이 같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이 연결되고 결국 브릿지, 연결되고 상호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XRP 렛저, 얘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 표준이 제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은 코인 규제 완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까? 자, 중국이 열린다. 홍콩 규제 풀자, 글로벌 거래소 군침. 자, 중국으로 확대 기대감. 개인 거래는 글쎄. 지금의 장세는 기관 투자자 장세입니다. 현재 쩐주들이 먼저 모았어요. 그들이 손을 털고 나가기 위해선 가격 급등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기준점이 맞물리는데요. 자, 중국 관련 디지털 자산 목록. 그래서 BNB, 이오스, 네오, 퀀텀, 너버스, 비체인, 온톨로지, 트론. 자,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열릴 수밖에 없죠. 자,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100% 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NFT, 블록체인을 상당히 많이 언급했죠. 가상자산은 규제를 한다. 이게 말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대중을 상당히 기만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매크로 이슈들과 따로 놀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가 되고 코로나 락다운으로 중국이 묶였었죠. 걔네가 풀린다는 건
전 세계 유통망이 다시 재가동, 리바이벌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 속도가 완화될 수가 있어요. 갖가지 이슈들이 맞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연준에 다가오는 스탠스의 전환, 그리고 전 세계 자산시장에 대한 급격한 기술적인 반등, 이게 2023년도 따라오는 기준점입니다. 여기에 코인 시장은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보면서 현금화시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이슈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자신의 트위터에 문을 걸어 들어가 닫을 수 있다, 이 의미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설왕설래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는 첫 번째, 리플이 문을 닫고 XRP 보유자를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 두 번째는 리플과 XRP가 문을 통과하고 나머지 암호화폐 공간은 차단된다는 것이다. 전 두 가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커뮤니티가 이야기하고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부분은 저는 이런 걸 걸러버려요. 이유는 뭐다? 이미 글로벌 기득권이 리플사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빗 슈왈츠는 뭐죠? 그걸 이들의 명령을 받아, 또는 인프라를 이 개발자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주문을 걸어 놓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미 인프라를 깔아놓고 만들어 놓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필터링해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은행 136곳, 암호화폐 사업 주목, 소비자 수요 위의 다양성 확보. 사실 좀 더 제 기준으로 좀 필터링 해볼까요? 제가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은행들에게 새로운 젖줄이다. 이제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 전통적인 트레이드파이, 천문학적인 시가총액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들을 통해서 바로 코인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고 구입할 수가 있다. 디지털 물질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척 크다. 즉, 생존입니다. 생존. 누가? 이 136곳, 이 6곳의 주인, 이 기득권의 뿌리의 주인이 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심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이 다음 문명의 중심지이다. CBDC는 뭐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현금과 같죠. 결국 메타버스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연장선입니다. 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암호화폐 위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통화 지위 부여 안 돼. 자,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180도 반대. 다음 통화가 바로 암호화폐예요. 정확하게 귀에 꽂히시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미 은행 규제 기관들 암호화폐 관련 유동성 위험 공동 경고 똑같죠? IMF와 함께 이와 맞물려서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국 공동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은행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경고했다. 자, 그런데 은행 136건은 암호화폐 사업을 주목한다. 이제 답안지를 직접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에 XRP의 차트를 보면서 마치죠. 거듭 언급드리지만 얘는 지지부진한 이렇게 장세를 그리다가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좀 많이 떨어지거나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럼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지칩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얘의 진짜 값어치가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눌러놨으면 에너지는 소송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면 결국 에너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열차 또는 우주선처럼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얘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발할 때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저는 놓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